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이젠 이민도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로베르토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이민 좋습니다. 이민. 뭐 여러분 온라인 같은 데 보면 한국은 답이 없다. 이민 가야 된다. 사실 한국이 미래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한테 지금 기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방식이 다른데 오히려 존버하시고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좀 신분증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엎어지는 사람들 많이 발생할 거니까. 물론 이 경제 위기라는 게 안 좋긴 한데 경제 위기라는 게 항상 그래요. 누군가한테 위기였지만 누군가한테 기회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라면. 오히려 이제 IMF나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신분 상승의 적기로 삼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그분들은 일단 총알을 다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었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점이. 근데 문제는 가진 거 없고 이제 비전 없고 해놓은 거 없는 사람은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경제 위기라는 게. 항상 경제 위기라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 근데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민을 생각합니다. 이민을. 뭐 이민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민을 어딜 갈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난 사람들이 웃긴 게 이민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민 가가지고 잘 사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민 간다고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거 하셔야 돼.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인프라가 형성돼 있고 우리나라만큼 뭔가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프라 최강인 나라입니다. 인프라 최강인 나라. 도처에 병원이 쫙 깔려 있고 음식점도 많으며 24시간 배달 전문점이 있고 그리고 24시간 365일 상주하는 병원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광역시만 돼도 사실 병원 이용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도 굉장히 광량 깔려 있고요.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도 그럴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이런 인프라적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옆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불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 비슷한 것 같아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일본에서 인프라 같은 거 맛보려면 옹탕이도 아시겠지만 도쿄나 오사카, 요코하마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데는 돈 많은 사람들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상 한국인들이 가서 사는 거는 또 변들이 간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런 대도시하고 대도시 아니고 인프라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훨씬 더 심해. 네. 일본 가면 그런 말 해요. 그 이제 이민 가시면 재미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좀 따분한 거 견디지 못하면 힘들 거라고 합니다. 기다림이 익숙해져야 된다. 장점은 일단 시비 거는 사람 없다. 떠드는 사람 없다. 마음 편하다고 하는데 단점은 뭔가 주문하고 뭔가 먹으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마트가 가까이 없대요. 우리나라 왜 할인마트 같은 것도 이제 도처에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차 타고 한 15분, 20분 가야 돼. 그 지역에만 한두 개가 다예요. 가면 사람도 바글바글 거리고. 그러니까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가면 안 되고 그리고 가기 위해서 준비도 필요하겠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몸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서 뭐 할 것이냐? 거기 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맞잖아요. 그 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민 가가지고 잘 사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한국 땅에서 좀 상류층에 살았던 분이에요. 상류층이.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잘 됐다? 그런 케이스 잘 없습니다. 돈이 있는 분들이 이민 가서 잘 된 케이스는 있어요. 좀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민을 생각하면 미국을 떠올리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미국 간다. 좀 저는 무모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며, 음식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거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의사소통이나 문화 같은 거 어떻게 또 받아들이실 겁니까? 미국은 참고로 차가 없으면 못 다닙니다. 차가 무조건 있어야 돼. 네, 차가. 운전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일본도 차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이렇게 쫙 깔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되는데 큰 차를 못 몰아요. 세단 같은 못 몹니다. 차고 지명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차고지가 없으면, 주차장이 없으면 차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 아니면 이제 뭐 비싼 택시를 탄다거나. 그래서 이민이라는 거 말로는 뭐 이민 가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갈 수 있는 분들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돈이 있고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뭐 그분들까지 뭐 힘들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은 한국에서도 힘들고 이민도 힘들다. 저 이렇게 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도 이민 가도 본인이 잘 살지 못하면 그만이잖아요. 한국이 싫다며 이민 타령하는 사람들, 사실은 본인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인지, 한국에 살아서가 아니잖아요. 물론 한국도 안 좋은 점이 많지만 본인이 잘 살면 한국도 살만한 국가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뭐 한국 답 없다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이 답 없다고 얘기하는 건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지금 답 없게 살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 아니야? 해놓은 게 없으니까. 옥탕이도 알겠지만 보통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니까 항상 이미 노래 불러. 근데 본인이 왜 가진 거 없게 돼버렸을까, 그 생각 안 합니까? 왜 나이 먹고 내가 이렇다를 뭐 자산이나 직장을 못 다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냥 무조건 대한민국이 문제야? 제가 봤을 때 그런 마인드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힘들게 살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외국에 뭐 대한민국에 해놓은 거 없는 사람이 왜 외국 가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 보통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니까 다른 나라가 열심히 살까, 그건 아닙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놀고 있을까 봐요. 물론 한국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야. 뭐 저도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는데 지금 뭐 맞다 이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좋든 싫든 간에 한국에 살아야 되고, 한국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좀 세게 얘기하자면 인생이 답이 없게 만든 건 본인 탓입니다. 나라 탓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못 살아놓고 그 원인을 잘 사는 사람이나 나라 탓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면 엮이지 마세요. 친구도 뭐든 간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오히려 지금이 좀 적기라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생각보다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그 말인즉슨 내가 내 할 것만 잘하고 존버한다면 분명히 저는 지금보다 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집값은 떨어질 거야. 집값은 떨어지면 뭐 지금 집 비싸도 나중에 또 집 고를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그
옛날엔 집 사기 어려웠지만 지금도 들어가기 쉬워질 수 있어. 왜냐하면 앞으로 뭐 인구 구조가 적어지면 집은 남아 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집은 있어야 되니까. 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어렵게 만든 생각을 해. 스스로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뭔가 있잖아요. 뭔가 답이 없다는 마인드로 가가지고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왜 돈을 안 모으냐 물어보면,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 돈 모아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아, 붕어 형, 우리 같은 사람 월급 얼마 안 되는데 그 모아봤자 아파트 못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못 가겠지, 지금은. 근데 앞으로 돈 모아서 돈을 모아봤냐고요. 해봤냐고. 그 돈 모으는 동안 대한민국 안 바뀔 것 같아. 만약에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1억 모았어. 그러면 10년 뒤에 대한민국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그때 가면 출산율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인구 감소 더 심해지겠지. 저는 5천만 인구도 붕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5,200만이에요. 5,200만 좀 간당간당하거든요. 돈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 모아봐놓고.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나 어차피 가진 거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뭐 존버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모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져. 내 주변에 앞가림 못하고 돈 흥청만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런 사람이 많다는 건 내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완전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한국을 뭐 나쁘게 본다, 안 좋게 본다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뭐 다른 나라 가면 욕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선진국은 뭐 배편에서 만족스러울 것 같아. 선진국도 문제가 많아. 유럽도 문제가 많아요. 유럽도. 유럽 같은 데도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안 좋은 거 있는데 좋은 점도 있어.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그리고 본인이 왜 못 살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돈은 못 벌어서 형편이 어려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본의 아니게 돈도 많이 쓰고 돈 관리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형편이 안 나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게 무엇인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인가? 10년 뒤에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좀 씀씀이 좀 줄여보시고 억척스럽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